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가십시오 하는 게 이득인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본인들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주변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각을 세워서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려면 책임 있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북한 같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것만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 번도가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체적인 핵무기를 갖는다면 아마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이런 거로부터 그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핵무기를 갖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쁘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될 이유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을 놓치는 것은 금방이지만 회복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책임 있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대만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15% 정도만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한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핵무기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굉장한 그 심적 부담과 거부감이 강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일본의 전문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우리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일본에서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한국도 갖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만과 대한민국은 입장이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핵무기로부터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그래도 1대1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나라지만 대만하고 중국은 워낙 게임이 안 되는 관계라서 대만으로서는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 같은 나라를 얼만큼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얼만큼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만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 우선 첫째는 미국 우방은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극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다소 변수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북한이 갖는다고 했을 때 그걸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미국을 잘 설득할 것이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으면서도 자체 핵무장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 외에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냐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져도 되는 그러한 안정된 국가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너무한 다수의 횡포라든지 또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정치인 여야가 합의 못하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는 이런 나라, 과연 저런 나라가 가져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과연 28,500명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에 근무를 했던 또 현재 근무 중인 미군입니다. 미군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뭐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우군이 되는 것은 또 한국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미군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군입니다. 반면에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이 틀린 사람들도 미국 내에 있습니다. 한국이 자꾸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3만 명 우리가 데려다 놨는데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거기 놨어? 그러면 주둔비를 더 내든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합의를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한미군 빼서라도 거기에 병력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반대를 하니까 우리를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반대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빼내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 있음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태평양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가십시오 하는 게 이득인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단 그런 유연성에 합의를 해주고 그 대신 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런 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얘기도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나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지 말라고 비행장에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지도 못할 거 전략적 유연성. 미국이 어디에 다른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면 다는 안 빼실 테니까 하여튼 가시라고. 그 대신 주한미군 얼마 빼면은 핵무기라도 갖다 놓으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주한미군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인정을 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국가 예산을 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라든지 무슨 교육 예산 이런 거를 보시면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방, 생명, 안전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이게 근본이 안 되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군들한테 지금 1조 5천억 이 정도 우리가 매년 부담을 하는데 그 정도도 부담을 못합니까? 이게 만약에 3조가 됐다. 그거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됩니까? 그 대신 미국한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5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미국한테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서비스라는 건 전기값 같은 거를 우리가 그 돈에서 해준다. 물값 같은 거.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한국에 짓는 각종 군사 시설 이런 것들이 그 1조 5천억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미국은 여기다 돈을 더 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 저도 담당을 했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관도 있고 또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정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이 입은 제 입이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미군들한테 이 돈 들어가는 거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북한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상태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100발을 만들면 우리는 200발을 만들고 북한이 200발을 만들면 우리는 400발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위기상황을 잘 극복을 한 다음에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당신네 몇 발 갖고 있어? 우리 500발 있다. 거짓말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500발 있는데 너무 많다. 대화를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 상태를 낮추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한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김정은이 밑에 가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남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밑에서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갖춘 상태에서 북한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앞으로 미래 세대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체제가 그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아마 큰 과제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갖게 되면 누군가가 얘기할 겁니다. 핵무기 가졌는데 군대가 왜 50만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지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30조가 들어갈지 50조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수십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그 핵무기 있는데 왜 군대를 50만 명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핵무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지만 우리가 안보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여성들도 반드시 안보의 한 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꼭 명심해야 될 과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핵무기를 계속 시험하고 있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쓸 수 있다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본인들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겠다고 한 위협이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서방 세계에서도 야, 쟤네들이 뭐 저렇게 위협을 하고 뭐 하곤 있지만 핵무기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느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핵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가능성의 범주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나라가 뜬금없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과도한 자신감을 통해서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륙간 단도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다가 혹시 뭐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때 그때 엉뚱한 판단을 할까봐 가장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핵전쟁으로부터 이제 벗어났고 핵무기를 줄이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핵무기를 3배, 4배로 키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할 수 없이 미국도 핵무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